반갑습니다. 지배연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해서 이제 같이 공부해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요건입니다. 거주 요건이죠.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근데 이 거주 요건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조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당연히 거주 요건이 없겠네요. 그 이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분부터 거주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럼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럼 거주 요건이 없겠고,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그래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 요건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언제 취득을 했는지, 그리고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동산 세금의 정석 307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 현재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2년 거주 요건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 비과세 거주 요건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겁니다. 그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거주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없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도 들잖아요. 우리가 거주 요건이라는 것은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처분 후 1주택이 된 날, 즉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한이 기산하도록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유기한이 다시 리셋되면은 거주기간도 다시 리셋돼야 되느냐가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관청이 유권 해석을 내놨죠.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의미하므로, 보유기간이 다시 기산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도 다시 기산돼야 된다. 즉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세트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1주택이 된 날부터 새롭게 보유기간이 기산되면은 거주기간도 새롭게 기산해야 되는 거고, 보유기간이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면은 거주기간도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리셋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거주기간 리셋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거주기간에 대한 특례 한번 볼까요? 우리가 1세대에 대한 특례가 있었고, 또 1주택에 대한 특례가 있었고, 보유기간에 대한 특례가 있었고, 이번에는 거주기간에 대한 특례 살펴보겠습니다. 즉 2년 이상 거주 안 해도, 원래는 거주를 해야 되는데 2년 이상 거주 안 해도 비과세 특례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특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는 거주 요건이 배제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주 기간 적용 여부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겠습니다. 그 취득일은 보통 잔금 청산일이겠죠. 근데 내가 잔금 청산일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잔금일 현재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할 거예요. 왜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 계약 체결일에 나는 2년 이상 거주 안 해도 되네, 거주 안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계약을 했었을 텐데, 정작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잔금 청산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거주 요건을 새롭게 충족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법에 이제 이런 예외 특례 규정을 담아놨죠.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해서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즉 잔금 청산일 현재, 취득일 현재는 조정대상 지역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계약일 현재 비조정대상 지역이었고 무주택 세대주였다고 하면은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조정대상 지역이 새롭게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외 규정들이 많죠. 즉 특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특례 규정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계약일 현재 비조정대상 지역이었고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증빙에 확인되는 경우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는 그 비조정대상 지역에 의한 특례와는 별도로 어떤 게 있냐면 계약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된다는 독특한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 부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매매 계약일 현재 비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잔금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으로 변경됐다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 안 해도 되지만 이때 또 하나의 요건이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거는 계약일 현재 무주택 세대였는지 여부이다. 그러니까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는 항상 계약일 현재 무주택 세대였는지 여부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약일 현재 무주택이었는지 무주택이 아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면 계약일 현재 무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 분양권이나 다른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 그때 무주택으로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주택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으로 안 봤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순수한 주택만을 의미합니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주택 분양권이나 주택 입주권도 포함해서 판단해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또 쟁점이 많았었는데 유권 해석이 이제 나왔죠. 이때 주택의 의미는 분양권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얘네는 주택이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례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갖고 있고 조합원 입주권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C주택에 대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체결 현재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고 잔금을 청산을 했습니다. 이때 분양권하고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에 안 들어간다 하면은 계약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 가지고 2년 거주 요건을 안 해도 되지만 이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는 계약일 현재 무주택이 아니어 가지고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주택 판정할 때는 분양권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 즉 이 사례에서는 C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주 요건이 배제되는 특례 두 번째 언제냐면 어떤 거냐면 2017년 8월 3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배제됩니다. 보통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어떤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은 면적 요건이나 가액 요건이 있거든요. 특히 가액 요건, 임대 개시일 시점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된다. 그 요건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이 거주주택, 이 비과세 거주 요건 배제 요건에는 면적 요건도 없고 가액 요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기간, 즉 2017년 8월 3일부터 19년 12월 16일 사이에 단기로 등록했으면 4년, 장기로 등록했으면 8년의 의무임대기간만 충족하면은 얘는 거주 요건이 배제가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죠.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물론 증액 제한 요건이 들어왔는데 이 증액 제한은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는 뭐 5% 증액 제한을 위반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은
이 거주요건 배제가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큰 혜택인데 안타깝게도 이 거주요건 적용 배제 규정이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거주요건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요건을 배제받는 건 아니고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거주요건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거주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즉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특례, 두 가지 특례였죠. 매매 계약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다 할지라도 거주요건이 배제되고, 그 다음에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유 및 거주 기간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판정할 때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산 방법이 민법을 준용해야 되느냐 세법을 준용해야냐에 따라서 그 스타트점, 기산점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세법에서의 기간 계산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을 따라갔을 때 민법에서의 기간 계산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은 산입합니다. 즉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다고 하면 세법 규정을 따르는 거고 없었을 때 민법 규정,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법에서 별도 기간 계산을 이렇게 해 라고 규정해 놓은 규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라. 거주기간 계산할 때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해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라. 세율을 적용할 때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라. 이 보유기간, 거주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 적용할 때는 세법에서 별도 딱 정해놨습니다. 근데 정해놓은 걸 보면은 민법과는 달리 초일을 산입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네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세법에서 별도 규정되어 있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주택을 2020년 1월 10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얘를 언제 팔아야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에요. 그 비과세가 됩니까? 라는 문제인데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되죠. 왜?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년을 판정할 때 기산점은 보유요건, 보유기간, 거주기간은 법에서 취득일부터 따지라고 했네요. 그러면 2020년 1월 10일부터 따져가지고 2년을 따지게 되네요. 그러면 2년 되는 시점은 언제죠? 2022년 1월 9일입니다. 이때부터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아까 그 네 가지 빼고는 이제 민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 이주택 중복 보유기간을 그 보유기간을 판정할 때 그 일시적 이주택 중복 보유기간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0일 날 종전 비조정 대상 지역에 A주택이 있고 2020년 10월 10일 날 신규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비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종전주택이 있기 때문에 3년 내 팔면 됩니다. 그럼 이 3년을 따질 때 이 일시적 이주택 중복 보유기간은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 민법을 따라갔을 때 초일은 불산입한대요. 그러면 2020년 10월 10일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고 13일부터 기산하네요. 그럼 3년이 되는 시점은 2023년 10월 12일입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A주택, 즉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거주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고 특례가 어떻게 적용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법에서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따질 때 어떻게 기산하는지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이로써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